오늘은 장욱진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욱진 화백께서는 대한민국 미술사의 손꼽히는 거장으로서 오랫동안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시는 화백님께서 태어나고 또 잠드신 곳이자 또 주요 작품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장욱진 화백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7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장욱진 화백님을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장욱진 선향사업회가 구성되어서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민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기서 사업 방향이라든지 조성 규모, 또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방금 전에 장욱진 미술재단 그리고 장욱진 아래 유족들과 MOU를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침 우리 재단 김동근 대표님과 또 유족 대표로 장경순 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또 이 브리핑 아직 관객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념관 건립 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은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서 연동면 송영리에 위치한 생가 및 그 인근 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장화백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또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그림 정원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가는 소규모 전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념관에는 상설 및 기획전시실, 체험교육실, 수장고, 또 주차장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을 원활하게 건립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또 지역 예술인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는 완공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관의 상설 전시실은 화백님의 작품, 유품, 자료 등을 활용한 기념 전시실과 아카이브실 등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기획 전시실은 유명 작가와 실용 작가들의 기획전과 순회 교류전, 미술 프로젝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관이 아직 없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미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시각미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교육실은 예술인, 지역민, 아동, 청소년,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가는 유품 등 유족들이 기증한 자료를 활용해서 장욱진 화백님의 가시를 재현하는 등 장화백님을 기억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 공간 또 전시 공간도 만들고 생가와 기념감사회의 그림 정원은 야외 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중장기 사업으로 인근 연동면 송영리 마을 일원을 장욱진 화백님 브랜드를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연동면 사무소가 얼마 전에 완공된 도컴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연동면 주민센터를 문화예술 창작소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공동체 형성 돕고 문화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픽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빈집을 활용해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각, 선영, 탑비, 전쟁 피난처 등을 스토리텔링해서 정해진 스토리로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연동초등학교와 교과서물관, 또 마을기록 문화관 등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문화센터를 구축하는 등 예술 체험이 특화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주제로 해서 주변 마을들을 재생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인 장욱진 하백님의 생가 기념관을 건립해서 하백님의 미술세계와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는 한편 전시 예술교육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 선생님 생가 기념관과 그림마을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대단 이사회에 운영인들이 가셨는데 좀 더 계셔도 질문 하셔도 되고 네. 좀 더 계셔도 되고요. 질의답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민시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32건 중에서 9건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나섬동 공시지가 조정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섬동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2018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는데 지난해보다 평균 27%가 인상되었습니다. 나섬동 대부분의 상가가 현재 공실이거나 임대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은행 이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고 있으며 낙찰가 또한 분양가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동 주민들 대표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중앙공원에 도입하기로 했던 반려견 놀이터가 무산되면서 민관협의체에서 고운동 밝은 뜰 걸린 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중앙공원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왜 밝은 뜰 공원에 설치하려 하시는지요? 가뜩이나 고운동 지역의 개발이 더뎌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기피시설을 고운동에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31일자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혹시 이제 표준지 적용 오류가 있다든지 또 토지 특성 조사 오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이 확인이 되면은 또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형상, 도로 조건, 법적 규제사항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체로 거래 가격보다는 좀 낮게 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나성동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실이 많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충실하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7월 1일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의 실정을 하시고 이의 실정 하시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좀 충실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중앙공원을 설치하자 하는 그런 안이 제시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중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는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고운동에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 의견이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운동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고운동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또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시민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고운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하나 의견이었지 우리 시나 또 행복청 LH공사가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시기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욱진 선생님, 유종님들과 그다음에 재단 관계자들도 오셨는데 먼저 장욱진 생각 보건 및 기관관 건립 계획에 대한 시기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은 그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중돌보 오일용입니다. 이 장욱진 미술관이 이미 지금 양주 시립에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양주 시립 미술관하고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두고 운영하고 있자고요. 이 전시관의 그 운영은 그 유족분들께서 기증하시는 작품으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남양주에 이미 이제 장욱진 선생님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같은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기념관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미술관과 우리 세종시에 설치된 기념관은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 재단 그리고 유족분들과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족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장욱진 선생님들의 작품이나 유품 이런 것들을 좀 흔쾌히 이거는 내주셔서 그 전시관을 구성할 생각이고요. 실은 이제 유종 장욱진 선생님들의 작품을 새로 구입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는 구입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남양주에 있는 미술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품과 유품들을 우리 시에 지정을 해서 기념관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욱진 선생님, 화백님의 작품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먼저 좀 임 기자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연동 송영리 하면
청정마을로 유명합니다. 몇 해 전에 소인의 취재 요청이 와서 가보니까 축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송영리 주변에 몇십 년 된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할 소지가 있는데 그 직접적인 대책은 힘들지만은 간접적으로 추진이 있으시는지 대책 추진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세종시는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인구도 이제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축사는 좀 엄격하게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얼마 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축사는 인가와 약 1km 정도 이렇게 이격에서 이격되지 않으면은 건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송영리 주변에 축사가 새로이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기왕에 있는 그 축사 경우에는 적극하게 들어와서 이미 축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없애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준수해서 축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그것은 좀 필요한 일이고 또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축사를 전체적으로 좀 양성화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축사 중에서 이제 무허가 축사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중에서 제대로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축사는 양성화 대상에서 배제를 해서 축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축사는 앞으로도 좀 최소화 해 나가고 그리고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 같은 것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시에 기준 위반한다든지 그럴 때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유 기자님, 예. 이번에 건립하는 이번 기념관의 운영 주체는 어딘가요? 주체는 이제 우리 시가 시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시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뭐 그런 이제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 그리고 유족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은 우리 시가 책임은 지지만 운영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어차피 건립이 결정이 됐으면 다른 건물의 운영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이론적인데 현실적으로 미술관 계통의 운영을 보면은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컨셉이 결정이 되고 예. 방침이 되거든요. 예. 공무원들 시립 미술관이라면 예산이 어차피 시에서 주겠지만 예. 그럼 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구상이 이제 되시나요? 미술관장은 우리 이제 일반직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운영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 책임을 지지만 이제 관장님을 모시거나 이럴 때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이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분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야 관심 있는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함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기술 규모하고 프로그램 예시를 보면은 이 상설전시장은 길전시실이 271제곱미터거든요. 예. 그리고 위치상으로 볼 때는 그
여기서 말씀하신 유명 작가나 신흥 작가들이 여기에서 기획전을 하기에는 크게 뭐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죠. 대신에 밑에 예시한 사람들은 좋은데 그 특별 강연이나 그 지역인 대상 미술 강좌 이런 것이 잘 되면 진짜 좋은데 결국엔 예산을 수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되게 보면 이영로 대전 미술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구역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시설만 지어놓고 어느 세월 지나면 그냥 문 잠겨있다시피 한 데가 많아서 예. 높아지게 말씀드려서 운영 주체는 사실 재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협의체를 할 것인지 그걸 먼저 결정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건물가를 정하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왔을 때 모자라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설계를 내년부터 하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규모로 보면은 이게 대규모 미술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시립 미술관이 아직 없는 상태이니까 시립 미술관이 나중에 아마 이 도시가 좀 성장 발전하면은 어느 시기에 우리 시립 미술관을 하나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 또 예술가들이 거기 와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그림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벨트로 만들어간다 하는 목표를 이제 우선 세워놓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양사업회나 또 재단, 또 유적 대표 우리 시가 대체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김우승 의원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재단이나 유족 측에 한 말씀 해주시면 가능할까요? 그 답변 가능한 것이면 답변하시고. 팀분들 세종방송의 김승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친 화백이 태어난 좀 잠들어 계신 고향에 기념관이 이제 건립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유족 측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소감 잠깐이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품 아까 이제 기념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품이나 작품 역시 아까 앞에서 질문이 나왔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좀 그런 일품이나 작품을 좀 채워나가는 거에 대한 재단이나 유족 측에서 좀 의지가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마디 좀 듣고 싶어요. 혹시 불편하시면은 답을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정치인 예술인이나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세종시와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장 선생님이 좋아서 80년대부터 따라다니고 옆에서 배웠고 소속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 선생님이 우리 영지군 동면 송룡리에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참 그곳에서 태어나기를 정말 잘했구나. 왜냐 오늘에 이르러서 세종시를 또 세종시장을 세종시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라도 통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제 이 기념관을 만들면 작품을 얼마 내에 못하느냐 거기서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유족들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 또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것은 저희들의義務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모든 운영 주체는 세종시고요. 저희들은 세종시에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아마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면 거기에 참여하면서 아무쪼록 세종시에 건립되는 잡진 선생님의 생가와 기념관이 무궁무궁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기회를 주셔서 원하는 연락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참고로 이사장님은 전에 서울고등법원 보관장님은 하셨습니다. 예, 홍 기자님. 네, 아시아뉴스 통일홍근지인데요. 저도
일단 재단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욱진 화백님 미술관이나 기념관이 오래전부터 우리 세종시 연기군 시절부터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우선 양주로 미술관이 가게 된 연유 혹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트렌드가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의 그런 작품을 어디에 가서 미술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당연히 출생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연기군 당국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당시는 세종시가 출범할 초기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연기 쪽에서는 아직도 문화를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운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양주시가 또 서울시 바로 북단인데, 그쪽도 인구 한 20만 되는 굉장히 좀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러브 호텔이 많고 이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문화의 탈바꿈을 하면서 이 농촌에 중간 도시 비슷한 것을 좀 더 문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 권율 장군 상소 옆에 쭉 단지가 터가 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 그 바로 옆에는 스페이스 우주 천문 기상 관측대가 사설인데 종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있어가지고 또 그 밑에 장흥면에 예술인들의 레지던시가 사적으로 미술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주시에서 여기에 문화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장욱진 화백이 아마 이런 미술관을 만들려고 곳곳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욱진 화백이 수안보에 다 신청이 되셔가지고 저희들 그쪽도 접촉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서울에 가까운 양주시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1차로 양주시 미술관을 운영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한희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세종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세종 대왕을 그러시면 한글 창조도 있습니다. 문화 아닙니까? 각방면의 문화의 창조를 가지고 있는 황제이시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에서도 우리 장욱진 선생님의 생각을 주목하게 되었고, 또 장욱진 선생님 이외에 세종시 출신의 현창할 예술가가 저희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큰 자존심을 가지고 기꺼이 응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시장님께 여쭤보는데, 더불어서 얼마 전에 그 확정된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내판역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일단 예정이. 경부선 철도, 네. 경부선 철도가 지금 내판역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철도를 좀 정비해서 전철화도 하고 이제 복선화도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노선 문제라든지 추진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그쪽에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화 벨트 이외에 그쪽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장욱진 화백님의 생가 그리고 기념관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송용리 일원이 될 겁니다. 지금 그 면사무소를 쓰고 있는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그 공간도 이제 복권 이전하게 되니까 그 공간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가 주변에 내판리 쪽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빈집들도 좀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또 활용한다면은 예술가들도 좀 오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아까
그 서명식에는 좀 참석을 하셨었는데 우리 그 주변 그 선양 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마을 송용리 그 주변 마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기념사업이 추진된다면은 그 마을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주변 마을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마을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도농가는 교류장이 될 수 있도록 신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시로 가서 그림 공부도 하고 또 소품도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고든 누르고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세종바람이의 박은주입니다. 장욱진 생과 미술관 만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서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저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대로 만들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인적 인프라, 어떻게 운영을 할 때 인적 인프라를 끌어올 것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운영 쪽은 운영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관장도 전문가를 보실 거고 다 하실 텐데 지금 양주시에서요 이 미술관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슨트 제도입니다. 도슨트라고 해서 학생 도슨트부터 전문가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죠. 재단 이사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 문화 해설사 등이 있듯이 이 미술관에도 미술을 그 프로그램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예술인과 지역민, 아동 청소년, 관광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럼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또 스트를 어떻게 양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은 전혀 없는 건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 3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운영에 관한 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될 내용이고 이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전 세종마을 이병기입니다. 지금 장화백님 기념관이 조성이 되면 시민들 문화적인 자부심 굉장히 높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변 환경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가 바로 앞쪽에 보면 그 경부선 터널이 있습니다. 오래됐고요. 그 부분이 기념관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자칫 그대로 된다면 흉물로 전락할 수가 있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이해찬 의원께서 공약을 내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 환경 부분 특히 터널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터널은 이제 새로 뚫렸고 옛날 있던 터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그 미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마침 좋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미처 좀 생각을 못했던 다른 비리기 사항인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그거는 좀 방법 좀 찾아보겠습니다. 또 질문 계십니까? 시기자님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일 기자인데요. 저희가 장욱진 화백님이 세종시에서 이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되게 이슈가 됐어요.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장욱진 화백 관련돼서 작품을 혹시 저희가 기사에 한번 썼다가 저작권 시비가 한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에 관한 어떤 작품이 몇 점이나 되는지 혹시 저희 기자들이 좀 알아야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도 혹시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지 기사에 쓸 수 있는지 그 여부 좀 알고 싶어서요. 그거는 저작권은 존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제가 변호사 마이크 좀 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하는 저희들 재단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호사이고 이러는데 잠실 선생님 하루에 살아 계실 때 많은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진 저작권이 60년대 인정도 법이 안 될 때였어요. 툭탁을 하면 툭탁 한 사람이 사진 찍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 툭탁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촬영하신 분에게 저작권이 가고 그것이 몇 년, 향후 몇 년 이런 식으로 법에 보장을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찍은 촬영한 분의 손자분이 사진 쓰기만 하면은 뭐 저작권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마 기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또 우리 시장이 또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또 우리 재단 자체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무리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우리 시장님에게 엄청난 불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작가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고 이 저작권의 법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돈을 준다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홍보용은 괜찮습니다. 홍보용은. 근데 그걸 이제 보도할 때는 씻는 건 괜찮은데 이제 보도 언론사도 홈페이지에 장기간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항상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전 인터넷 아마 그런 측면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아마 특히 세종시 쪽에 출입하시는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곤란함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도 마찬가지고요, SBS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는 저작권 전반의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장 선생님은 60년대 오래될 때 찍으셨기 때문에 변호사들마다 얘기는 또 다 달라요. 자문을 해보면 대여섯 군데에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지금은 현재 홍보용은 괜찮다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얼마를 걸어놔야 되느냐 그것이 한 달 이렇게 가면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터넷 신문사 쪽에서는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터널 문제 나왔는데 제가 시장님 권한을 넘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건설부 차관하셨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1인자이십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앞으로 건립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아마 도시재생 이쪽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도시재생 쪽에 저희들 조금 전에도 간담회에서 나눴습니다. 그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모르는 측면을 시장님이 강조했기 때문에 터널 문제를 들어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요. 그다음 건물이 완공이 되면 양주시하고 할 때 운영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전부 세종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 할 때에 우리 재단도 한두 사람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조금 어떻게 하고 하는데 관장도 외부 인사로 아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도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키우려고 그러면 도슨트나 학예사나 그런 건 아마 세종시 당국에서 채용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장님께서 운영위원회가 되면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금방지게 시장님 대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백님 관련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장욱진 허배님 사진, 인물 사진과 작품 사진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갖다 혹시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갖다가 개설하면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이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